고! 달슨의 라이브! 도쿄올림픽 우리 그 조추첨 결과 나왔습니다. 야, 일단 근데 저는 결과를 갖고 많은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잘 걸렸다 조가. 근데 저는 그런 표현 쓰지 않겠습니다. 저는 뭐 이거 남들이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변에서 이 정도면 좋은 조 아니냐.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만 잘 걸렸네. 이제 도쿄올림픽이 원래 지난해 열리기로 했다가 미뤄져가지고 다가오는 7월 23일부터 8월 8일 열리는데 남자 축구대표팀의 조추첨이 지금 이제 오늘 나왔습니다. 바로 라이브로 바로 끝났는데, 자, 우리가 B조에 속했습니다. B조에 누가 있느냐? 뉴질랜드, 대한민국, 온두라스, 루마니아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잘 걸렸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이제 A조가 개최국 일본, 남아공, 멕시코, 프랑스가 있습니다. C조에는 이집트, 스페인, 아르헨티나, 호주가 포함되어 있고요. D조가 좀 죽음의 조가 됐는데 브라질, 독일, 코트디부아르, 사우디. 제가 봐서 사우디는 끝난 것 같습니다. 예, 요 정도는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사우디는 좀 끝난 것 같고, 왜냐면 이제 이렇게 4개 팀씩 4개 조로 모두 16개 팀이 본선에 도쿄올림픽을 나가는데 상위 2팀 1, 2위를 차지해야 8강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8강, 4강, 뭐 결승 이렇게 가는 건데 일단 상위 2팀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대체적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일단은 B조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이 조금은 다른 데보다는 좀 수월한 그 상대를 만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시고, 실제로 뭐 뉴질랜드라든지 온두라스, 루마니아면 뭐 아주 어렵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단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약간 이렇게 또 사실 여기서 압도적으로 어떤 팀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월하다, 뉴질랜드는 살짝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압도적으로 하나가 확 올라가지 않으면 어떤 게 있냐면 약간 물고 물리면서 묘하게 막 1승 1무 1패 막 예를 들어서 막 서로 물고 물리면서 더 복잡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사실 조금 더 고민이 됩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이런 식의 조별리그 할 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는 네 팀을 놓고 보면 아주 어디가 뭐 완벽하다, 우리가 뭐 어느 팀에 좀 질 것 같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오히려 이런 조들이 좀 복잡하게 꼬일 가능성은 있다, 좀 이렇게 좀 보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수치로만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뉴질랜드, 우리의 첫 경기가 언제냐면 7월 22일 가시마에서 뉴질랜드와 조별리그 첫 경기입니다. 이게. 네, 첫 번째 상대인 뉴질랜드와는 우리가 올림픽 대표팀 23세 이하, 물론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미뤄져서 24세까지도 가능한데 올림픽 대표팀의 역대 전적 뉴질랜드가 어떻게 되느냐? 3번 싸웠는데 다 이겼어요. 3전 전승이고요. 그리고 온두라스하고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동안 4번 싸웠는데 2승 1무 1패. 우리가 역대 전적에서 앞서 있는데 단 리우 올림픽 때 8강 경기에서 그 온두라스 만나가지고 이거는 뭐 잡을 수 있는 경기 아니야?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왜냐하면 우리가 손흥민, 황희찬, 권창훈 등등등등 멤버가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막 4강이었던 이래서 약간의 설레발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요 B조도 그렇게 쉽게 볼 수는 없다 생각 들어요. 예. 이제 온두라스 어쨌든 하지만 우리가 역대 전적은 앞서 있지만 그렇게 한 번 졌던, 그것도 결정적으로 리우 올림픽 8강에서 졌다. 0대1로 졌었고요. 루마니아는 우리가 올림픽 대표에서는 맞대결이 한 적이 없어요. 사실 루마니아와 우리는 축구를 그렇게 많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국가대표팀이 1994년에 한 번 싸운 게 국가대표 레벨에서도 한 번이에요. 루마니아하고는 이렇게 많이 싸운 적이 없어요. 그때도 우리가 한 번 싸웠는데 우리 창원에서 경기 열렸던 경기거든요. 그때 1대2로 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홍기가 골을 넣었는데 그때 루마니아 졌고, 그래서 루마니아는 일단 유럽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팀들이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전체적인 유럽은 어떤 흐름들이 있냐면 올림픽에 약간 힘을 빼요. 네. 그리고 이제 어린 선수를 내요. 실제로 유럽은 뭐 이렇게 올림픽 지역 예선을 따로 치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어린 선수들 이렇게 아주 내보내는데, 그래서 와일드 카드를 잘 안 쓸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유럽은.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유럽의 약간 좀 빅리그를 중심으로 한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들이 나는데, 약간 동유럽이나 유럽에서도 살짝 중소국가 같은 경우는 올림픽에서의 메달에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이걸 통해서 더 빅리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자기가 발판이 될 수 있어서 오히려 이런 팀들이 올림픽에는 좀 더 강한 멤버를 내보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좀 수월 안 좋아 아니야? 잘 걸렸네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어쨌든 뉴질랜드, 대한민국, 온두라스, 루마니아, B조 이렇게 한 조에 속해 있는 거고요. 이번에 A조 같은 경우는 개최국 일본 여기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멕시코가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팀이고 프랑스가 음바페가 원래 올림픽 출전을 하고 싶다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번 올림픽은 저기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가 이번 올림픽은 유럽과 남미에서 와일드카드를 포함을 해서 주요 선수들이 조금 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도쿄올림픽이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열리는데 이번 여름에 대형 이벤트가 유럽과 남미에서 동시에 치러지게 됩니다. 유럽은 유로 2020 지난해 열려야 될 게 미뤄져서 6월 11일부터 7월 11일 한 달 사이 열리게 되고요. 코파 남미에서도 코파 아메리카가 그것도 이제 국가대항전이잖아요. 남미에 6월 13일부터 7월 10일 거의 유로 2020하고 코파 아메리카 붙여서 열려요. 예, 같은 기간에. 그러면 만약에 이 대회를 출전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주요 선수들은 다 당연히 코파 아메리카하고 유로 2020에 참가하겠죠. 주요 선수들이. 그러면 여기에 참가했던 선수들이 바로 한 열흘 정도 쉬고 도쿄올림픽에 출전한다? 이러기 어려워요. 이러기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에 그렇게 한 열흘 정도 쉬고 들어오게 되면 이거 끝나면 바로 또 다음 시즌 유럽 리그 개막하거든요. 한 번도 못 쉬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대표팀 차출 안 합니다. 그래서 유럽과 남미가 주요 선수들은 다 자기 국가대표 대항전에 나가고 도쿄올림픽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선수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 이번에 유럽과 남미의 그런 변수들이 가장 크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C조 볼까요? C조. 아까 이제 A조 일본은 얘기했고 C조는 이집트, 스페인, 아르헨티나, 호주인데 이집트가 사실 만만치 않아요. 뭐 살라에게도 있긴 있었는데 이집트 같은 데가 사실 이 아프리카가 그런 올림픽에 대한 갈망이 더 커요. 우리가 진짜 올림픽에서 뭘 해가지고 그러니까 유럽이 약간 힘을 빼는 추세라고 한다면 아프리카는 우리가 올림픽에서 어떤 메달을 따서 유러피언 드림을 꿈꾸겠다 이런 게 있어서 이집트가 만만치 않은 흐름들이 있고 요게 또 제가 봐서는 올림픽에서는 남미 국가들이 조금 더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페인과 아르헨티나가 만만치 않은데 약간 아르헨티나가 힘을 좀 더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여기는 호주도 근데 호주도 만만치 않겠다. 뭐 사실상 유럽이니까 요 C조도 굉장한 혼전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D조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사우디는 이제 떨어졌고 뭐 떨어졌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두 장 갖고 브라질, 독일, 코트디부아르의 싸움인데 요 세 개는 모르겠어요 진짜. 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진행은 이게 또 재밌는 게 우리가 B조잖아요. B조에서 8강에 올라가게 되면 A조랑 만나요. 그래서 만약에 A조 1위와 B조 2위, A조 2위와 B조 1위, 그러니까 크로스 토너먼트로 8강에서 만나게 되는데 진짜 빨리 만나면 한일전이 8강에서 열리게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같은 순위에 A조 1위, B조 1위, A조 2위, B조 2위 이렇게 같은 순위가 돼가지고 만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8강전부터 한일전이 치러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거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번에 뭐 아직은 우리 대표팀 이게 올림픽은요. 월드컵은 23명인데 최종 엔트리가 올림픽은 18명이에요. 근데 18명 중에 골키퍼 2명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필드 플레이어는 16명에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이게 누가 들어갈지는 사실 몰라요. 물론 지금 얘기 나오는 주요 선수들만 좀 보면 이강인, 이동준, 원두재, 이동경, 엄원상, 오세훈, 송민규, 김대원, 정태욱 뭐 이런 선수들이 지금 이름이 쭉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송범근도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름이 쭉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최종 18명은 와일드카드도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선수들이 다 들어갈지 요거는 아마 김학범 감독이 마지막 그 판단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거의 주축은 어느 정도 윤곽이 돼 있고 몇몇의 포지션만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조추첨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저것도 있다. 아까 제가 이거 코파 아메리카하고 유로 2020 때문에 거기에 나가는 선수들이 이번에 도쿄올림픽에 안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도 변수인데 또 하나의 변수는 저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코로나 시국에 열리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올림픽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각별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올림픽에 우리가 약간 집중한 문화적 배경도 있지만
군 문제가 좀 걸려 있어가지고 우리는 조금 더 올림픽 무대에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올림픽이 예전만큼 그런 무게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있는데다가 이번에 코로나 시국이 열리니까 저는 이번 도쿄올림픽에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른 종목에 이미 선언한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얼마큼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변수는 될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예, 근데 일단은 많은 분들, 저는 잘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은 잘 걸렸다고 얘기하십니다. 예, 잘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근데 모른다. 예, 모릅니다.